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방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어떤 곳이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드론 자율비행 코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많은 지금 IT 쪽에서의 발전들이 있었죠. 왼쪽에 보이는 것이 삐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그냥 일반 폰입니다. 핸드폰이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과 서비스를 우리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해졌고 너무나 윤택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방에 여행을 하고 할 때는 옛날에는 어떤 지도, 책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지방을 다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러한 기능들을 아주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편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그런 발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 컴퓨터의 발전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때 이 소프트웨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에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명령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는 것이고 컴퓨터는 무지하게 논리적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의 한 10년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한 서비스들, 그러한 기술들에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사물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표현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 장치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떤 명령을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그런 우리한테 사용자한테 유익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안경처럼 이렇게 써서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입는 그런 옷에서도 어떻게 군인들이 오랫동안 행군을 할 때 그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들고 할 때 힘든데 이 웨어러블 옷을 갖다가 입게 되면은 아주 편하고 힘이 덜 들게 행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재활을 할 때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을 함으로써 좀 더 편하게 재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즘 무인 자동차
테슬라에서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무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인 자동차만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드론도 요즘에는 진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배송을 위해서 쓰이고요. 또 어떤 산불 그 진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국방 또는 이제 그 전쟁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말 그 드론의 그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도저히 동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기술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좀 더 나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어떤 컴퓨팅 사고력, 즉 창의력 같은 것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생각하는 능력, 그걸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종류의 어떤 컴퓨터라든지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두이노 그런 그 보드라든지 이런 작은 규모의 컴퓨터에도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을 교육시키고, 또 하나는 다양한 분야, 우리가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될 때 하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융합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잘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융합적인 그런 소양을 키워주는 이러한 목적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1,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프로그래밍, 뭐 C++, 자바, 파이썬 등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컴퓨터 기본 구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3, 4학년 때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스,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4년을 다 마친 후에는 취업을 하여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분야의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학계나 연구소로 취업을 해서 학문의 길을 넓혀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정보통신 기술자, 웹 기획자,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등등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항공사나 신문사, 금융권에서의 전산원에서 전산직으로도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학계나 연구소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이나 국영연구소
어떤 기업의 부설 연구소 등에서 가서 좀 더 그 연구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두 가지의 그 진로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드론은 무선으로 조종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우리가 이걸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 드론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날려보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그렇게 통해서 날려보는 것도 하는데, 우리 서울여대에서는 이 드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론 코딩도 하고, 또 하드웨어로 실질적으로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 드론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비행장에서 우리가 같이 드론을 날려보면서 드론 파이팅이라든지 드론 축구 시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드론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 그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먼저 그 드론의 카메라라든지 통신 시스템을 탑재를 하여서 산업에 활용을 하고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농업에 어떤 씨를 뿌린다든지 어떤 농약을 준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방제 쪽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것을 진화한다든지 또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그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점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기에 불편한 지역,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을 공급한다든지 어떤 그런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론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터널 같은 데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이 됐을 때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드론을 띄워 날려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그 지시를 내릴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난 우리 평창에서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에서 했던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드론 그 비행 드론 쇼를 통해서 정말 멋진 그런 그 쇼를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 쇼 같은 데서도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정찰을 한다든지 어떤 공격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 드론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공격한다든지 폭격을 한다든지 어떤 타겟을 마치고 돌아온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과 같이 어떤 그 곤충의 모양을 띠고 작은 드론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쪽의 어떤 중요한 시설들을 촬영을 해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우리 그 군인한테 전송을 한다든지 중요한 그 영상들을 이러한 데에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서울예대에서는 드론 자율비행 코딩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드론 비행을 갖다가 날려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자율비행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루트대로 코딩을 해서 날려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드론 코딩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재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그런 행사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위로 나르고 밑으로 나르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회전 우회전 뭐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이러한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인 드론 날리기 기능이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엔트리 코딩을 통해서 한번 날려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패스를 따라 날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있죠. 가속도 센서라든지 자이로스코프 센서, 기압 센서, 적외선 거리 센서,
옵티컬 플로어 센서 이런 거를 통해서 드론이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갖다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학습용 드론에도 접목을 시켜서 날려보게 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울여자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와 그 다음에 그 드론 자율비행 코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